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장 초반 양증시 모두 오르다가 지금은 현재 양증시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는 191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510선 부근에서 하락 중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특별한 재료가 없는 오늘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린 19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은 1911포인트에서 소폭 내려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개장초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후 상승 탄력을 잃어서 다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1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현재 2,8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100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4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가운데 0.2% 내린 1,908포인트가 일으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6일째 달리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2% 내린 511포인트가 일으키고 있는데요. 514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시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510선은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기관 쪽에서 3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37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낙폭을 제한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린 51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0전 오른 1131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1131원에서 소폭 올라 출발했는데요. 무디스가 유럽연합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과 중국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폭 또한 1132원대 부근에서 제한되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1130원대를 중심으로 현재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08%에 올라가 있고요. 1131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면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장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온탕과 냉탕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증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시장이 출발 직후부터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한 20포인트 빠졌다가 또 장 중반 이후에는 또다시 이유 없이 15포인트까지 상승 전환한 패턴이 나왔는데요. 금일 장 출발 흐름도 마이너스에 출발했다가 한 2.2포인트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또 지금 점심 이후 무렵부터 또 다시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만으로만 보면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온탕 냉탕 증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주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는 활발한 순환매와 함께 양호한 수익률 게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탕 냉탕이 사실상 혈액순환에는 좋다고 가정해보면 최근 분석기관들의 볼멘 소리들처럼 부담스러운 증시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트레이딩 환경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하방 경직성 확보와 또 PMI 지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혼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실물 경기 상황이 계속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과 EU 전체적으로 제조 PMI 지수의 큰 폭의 예상치 하회와 수요 위축을 반영한 그 수출 경기 후퇴가 시장을 강하게 드래깅 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시마다 빠르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계속 충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경기가 나빠지면 그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
경기가 좋다는 지표들이 나오면 양호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 깊게 뿌리내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20이나 미국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등의 재가동 등을 희망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은 이미 9월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요. 국고채 수익률이 최근에 급감하고 있고 장기채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기 품종의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는 이미 시장은 9월 13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란 판단이고요. 결국 지난 7월에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금리 인하는 시장 부양을 강력하게 드라이빙하겠다는 의지의 명확한 정책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따라서 9월 13일 전후가 글로벌 의사결정 변수들이 총 직결해 있는 날임을 판단해 보면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환경을 충분히 즐기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양호한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되는 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자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미국 내 판매는 1,100만 건 누적 데이터에서 이번 데이터 1,120만 건으로 20만 건 이상이 누적 데이터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및 해외 전체 시장의 자동차 판매를 다 종합을 해보면 1,410만 대에서 1,430만 대로 역시 증가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및 해외 쪽에서 추가적인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는 것들이 미국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조업 관련 구매 관리자 지표 지수는 약하지만 실제로 매출 판매 및 잔고는 상당히 많이 소진되면서 늘어가고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49.8에서 이번 데이터는 50.0으로 이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건설 지출은 0.4%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에는 생산성과 비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비농업 생산성은 분기 단위 변동폭이 1.6%에서 1.9%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단위당 노동 비용은 분기별 변동치는 1.7%에서 1.4%로 양호하게 감소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주 중반까지는 자동차 판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생산성과 비용 전체적인 지표 호조세로 봤을 때는 S&P 500의 1,400선에 대한 안착과 함께 시장 하반 격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포인트 나오고 있지만 1,900선에 대한 안착 과정이 국내 증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금주 전체적인 분석기관들의 분석은 좀 부담스러운 장이 아니냐, 상승이 상당히 막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의 연속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한 2주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13일 이전까지 한 1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의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시장에 대한 염려를 저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술적 분석만을 통해서도 트레이딩 여건이 쉽게 수익률 달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날 때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관심 종목들 꾸준히 얘기 드린 종목 중에 고려여행 같은 종목은 끊임없이 추천도 하면서 상승률을 보여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외에도 대형주 쪽에서는 제일모직이라든지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개별 종목은 세운메디칼이나 KMH, 태양기전, 신일산업과 같은 종목들의 종목별 트레이딩을 강력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홍 전문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수고가 종목?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바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프렉스하고 오텍하고, 뉴프렉스부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요? 3,000원에요. 네. 25%. 뉴프렉스 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텍은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9,000원요. 오텍 9,000원이면 역시 조금 수익 중이신 거로 보이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비중은 어느 예. 정도로 담으셨어요? 30%. 30%시고요. 이 두 종목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프렉스 25%, 오텍이 35%, 30%. 다행히 두 종목 모두 수익 중이신데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뉴프렉스, 뉴프렉스, 오텍 둘 다 조금은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오텍은 좀 됐습니다. 오래. 그리고 뉴프렉스, 일단은 제가 예. 뉴프렉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뉴프렉스 먼저 볼 건데, 일단 3,100원의 비중이 25%시고요. 지금 네. 종목 보니까 최근에 조금 변동성, 좀 차분하게 좀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죠? 예. 그리고 좀 주가가 좀 사시고 난 다음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것만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거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그래도 선지가 좀 되었습니다. 예. 됐는데 회사는 반도체 쪽으로 네.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 실적, 어차피 상반기 실적 괜찮았고 턴어라운드 된 건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봐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하고요. 예. 일단은 회사 앞으로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실적이 좀 잘 나온 이유는 이 회사가 LG 쪽으로 좀 집중이 됐던 FPCB가 이번에 갤럭시 S3 쪽으로 조금 채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 실적으로 좀 갤럭시 S2 쪽으로 좀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이 회사 실적이 좀 돌아서주면서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실적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아직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회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LED TV용 MPCB라고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FPCB처럼 LED TV에 들어가는 MPCB 그러니까 연생회로 기판이 LED TV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현재 매출이 한 25%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FPCB보다는 아마 앞으로 좀 반영이 될 만한 MPCB 이 부분이 앞으로 주가 향방을 좀 결정짓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ED TV용 MPCB가 어디에 채용이 될 예정이냐면 지금 현재 LG그룹이 지금 현재 OLED TV 출시하려고 지금 현재 애쓰고 있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채용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그룹에서 삼성전자보다 빨리 55인치 OLED TV를 이 연내 출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대감도 좀 보태지게 되면서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FPCB에서 이제 LED용 MPCB 쪽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 주가를 이끌어 줄지가 제가 보기엔 좀 키포인트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 좀 뉴스 나온다든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그 가격대가 일단 뭐 바닥권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게 한 그 월봉 차트로 보기에는 한 1,300원? 그 정도 가격에서 한 3,400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단순하게 본다면 한 지금 3배 정도 올라왔어요. 3배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이전에도 뭐 어차피 가격이 좀 낮게 잡더라도 뭐 한 700원에서 한 8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정도 추세라면 좀 더 간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 제가 목표가 설정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목표가 설정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현상이 좀 발생이 되냐면 그 최근에 잠시만요. 잠시만 파라다이스 그 요런 패턴이 조금은 한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고점 신호를 일단은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이 파라다이스 같은 요런 흐름이 좀 나오면 그때 조금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매도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요 지금 상승 추세를 조금 즐기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뭐 굳이 달라고 그러면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그 요 종목 지금 추세만 보게 된다면은 한 4,000원권까지는 갖고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목표가라는 게 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목표가를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리고 가지고 가라 아니면 이거 종목 어느 정도에서 팔아라 이렇게 종목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고점 흐름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굳이 매도 걱정을 해도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4,000원 정도를 일단 우선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일단 즐기라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측면이냐면 일단 그 요 회사 현재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오텍 캐리어라고 에어컨 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 어떤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 회사 한 78% 매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에어컨 그쪽인데 올해 그 에어컨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의 2배 정도가 올해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한 200억 정도 1년에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오텍 캐리어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회사 자체 내 가이던스에서 그게 나올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그 실적 가이던스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죠. 테마가 있는데 어떤 테마냐면 복지 테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실적보다는 좀 그쪽 복지 테마 쪽으로 좀 어쩔 수 없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직 그 대선 후보가 경선 중이죠. 경선이 다 안 끝났죠. 예. 경선이 끝나야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약이 나오겠지요. 그쵸? 네. 그래서 경선이 끝나고 이제 그 후보들이 그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공약 그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서 공약을 걸 건데, 거기서 누가 보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는 꼭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복지하고 일자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진리비스 뭐 그런 종목, 그 창조사 이런 종목들이고 그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로 나눠야 되는데 오텍이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한 7%가 장애인 차량을 만들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크게 차지를 안 하는데 그거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그 총선 때도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공약에 복지 얘기 그리고 특히나 노인 복지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요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추세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래서 굳이 요거는 일단은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요거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작년 4월 달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국면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선거 공약을 얘기할 때쯤 돼야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갖고 있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잡아드린다면 요건 한 241세는 한 8,500원? 요것만 안 깨지면은 어차피 이거는 테마기 때문에 손절가 좀 넓게 잡을게요. 그래서 8,5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선거 공약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지 요 지루한 국면이 조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뉴프렉스와 오텍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5053번님께서 CJ 보내주셨어요. 오늘 매수하셨는데요. 8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CJ에서 종편을 인수하지 않겠다, 인수설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지금 잠깐 CJ를 차트를 보시면은 거침없이 상승해서 지금 85,000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승한 게 단순히 뭐 종편을 인수를 안 하네 하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종편 인수권에 관련해서 큰 호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종편 말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CJ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옷쇼핑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인데, CJ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내수주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도 그랬지만 내수주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내수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CJ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경제민주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은 아무래도 내수 경기 부양 체계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가격대까지 이렇게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추세대로라면 9만 원 이상, 92,000원에서 93,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한 번 줬다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를 뭐 단편적으로 계열사 어느 회사가 뭐 실적이 안 좋네, 아니면은 뭐 종편을 인수하네 안 하네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내수 부양 정책 기조 이 부분에 접근을 하셔서 CJ를 매매하시는데, 목표가는 네. 9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이렇게 잡아야 되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종목은 GKL입니다. 이 종목은 486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3,250원, 그리고 비중은 60%십니다. 단기 목표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잠시만, 바로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앞전에 제가 파라데스라고 종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뉴프렉스 갖고 계신 분, 요렇게 하세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안 정해, 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안 정해 드렸는데, 오리온 차트 좀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리온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돌파는 못 했거든요. 근데 100만 원 돌파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85만 원에서 쌍바닥 가지고 올라오지만은 전고점 돌파를 못 하죠. 요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뉴프렉스는 파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현상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아까 뉴프렉스 그 전화 상담하신 분 일단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서 GKL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보면은 자, 단기 목표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만 말씀드릴게요. GKL이 최근에 23,000원, 23,500원, 24,000원에서 29,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죠.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수상 카지노도 허가가 날 것이냐, 그 얘기 때문에, 그 수혜 때문에 이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당연히 단기 목표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000원 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왜? 단기로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GK 같은 경우에는 파라데스가 상대에서 많이 가긴 했지만은 파라데스가 그 중국인 관광이기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거기에 땄던 후광 효과 때문에 GK를 동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일단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23,5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어떻게 네.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상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요 부분에서 아무래도 5일선 이탈하면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목표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다 소실이 되면서 29,000원 돌파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예. 그래서 조금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5일선 지켜주면요. 5일선 이게 한번 이탈하는 흐름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5일선이 있는 27,5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저 같으면 오늘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GKL 단기로 보신다면 오늘 매도하시는 게 괜찮겠다. 구체적으로는 5일선 부분 와 있는 27,500원 정도에서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JW 중해신약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종목은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800원이고요. 비중이 30%신데 매수한 지 꽤 오래되셨다고 하시네요. 우선 매수가 회복한 네. 거는 정말로 축하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맨 처음에 뭐 메디톡스를 강세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파미셀 뭐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랑. 근데 지금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반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JW 중해신약은 7%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JW 중해신약이 만약에 후발주자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9,000원 초반, 그러니까 8,000원 후반대까지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으로 해서는 지금 너무나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차피 실적 부분으로 최근에 상승한 게 아니라 성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가 오늘 급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하락 갭을 전부 만회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추가적으로 또 코스닥 장세가 강세장이 올 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장세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이렇게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포지션 청산을 하면은 다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코스닥 장세로 길게 보시고 JW 중해신약을 그때까지 9,000원 아니면 8,900원 이때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JW 중해신약 이번 주 금요일까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에서 9,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시는 가격이 6,300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로보스타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뭐 목표가보다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 좀 먼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보면서 그 예상되는 주가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어떤 종목이 예상이 되냐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 반도체 같이 좀 장기적인 바닥 확인을 좀 하는 그런 국면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유진로봇을 살려다가 대안으로 로보스타를 사는데 그 보셔야 될 부분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뭐 청소 로봇, 그 가정용 로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 그 현재가 창을 좀 같이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산업용 그리고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즉 산업용, 그러니까 기계, 그러니까 공장에서 돌아가는, 공장에서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로봇들이죠. 그걸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지 테마는 이제 아동 복지 테마가 나오더라도 요 종목은 좀 부각이 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한 가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지식경제부에서 그 로봇 시범 보급 뭐 사업을 뭐 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자세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는데 그 시범 보급 사업이 어느 쪽이냐면은 의료하고 중소 제조 분야입니다. 의료 중소 제조 분야. 근데 중소 제조 분야 하게 되면 이게 회사 산업 로봇이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중소 제조 쪽보다는 유진로봇이 더 강세를, 지금 현재 로보스타보다는 유진로봇이 더 강세를 보이잖아요. 근데 유진로봇이 강세를 보이는 쪽이 어떻게 본다면 의료 쪽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테마 쪽도 있겠죠. 테마 쪽도 있지만 더 부각이 된 이유가 의료 쪽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진로봇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이 나왔듯이 중소 제조 분야에서 얼마만큼 시범 사업에 대한 정부에서 그 정부 지원이 들어갈지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반등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반도체처럼 장기적인 어떤 그 바닥 확인 작업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테마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라면은 로브스타보다는 조금 루진로버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테마 쪽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쪽과 일하면은 로브스타보다는 조금 그 유진로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로버스타 횡보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십니다. 단기간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면 유진 로봇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3660번님의 종목인데요. 아시아나항공 11,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아시아나항공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지금 좀 평균 단가를 낮춰볼까요? 지금 평균 단가를 네. 낮추기에는 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4분기 연속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3분기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잠깐 국제유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왼쪽에 나가는 게 이제 서부 텍사스요 이제 일별 차트인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QE3 발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지로 인해서 원자재에 자금이 몰리면서 금, 은 그리고 원유 같은 원자재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상승은 뭐 항공주에 대해서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최근 많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많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하락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추가 상승을 못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수기 3분기를 지나면 다시 비수기 이제 4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3분기 성수기는 항공주 그리고 투어주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가 있는데 모두 네. 투어, 하나 투어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투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모두 투어가 오늘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는 가겠지만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가 아직까지는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원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유 가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연속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분명히 할 겁니다. 원유가 하락한다면 그때 되면 이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그 기대감으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손실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지만 목표가를 뭐 10,000원 이상으로 잡지 마시고 1차 목표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이렇게 폭넓게 가져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1차 목표 가격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00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7,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국순당 이제 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상한가로 올랐었잖아요. 국순당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도 수익 중이신데요? 네,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수익 나신 분이 상당히 많네요. 일단 그 조금 전에 상한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14.10%. 요거는 오늘 상한가 풀렸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안 그래도 그 방금 막걸리 뭐 중국 수출 얘기를 하고 봤는데 일단은 그 수출 그러니까 위생 제닉이 중국에 진출할 때 위생 허가를 받고 수출을 했듯이 네. 막 그 술 같은 게 주류 같은 경우도 위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막걸리가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요 회사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감이죠, 지금. 그 생막걸리 중국 수출길 열렸다. 위생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겠죠. 뭐 수출을 한다가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다죠. 말 어감 차이인데 예.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한가 들어갔다면은 한 이틀 정도 더 갖고 와도 되겠지만 오늘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네. 좀 윗꼬리 달고 한 8,000원 이하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수출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1차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진입을 했다면은 한 이틀 정도 갖고 와도 되겠지만은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흐름 내에서는 8,000원 오늘 윗꼬리 날면서 8,000원 아래쪽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 조금은 그래도 더 보고 싶다 싶으면은 요 정도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 10%에서 5%는 팔고요. 5% 한번 종가까지 보시고 만약에 8,000원 안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위쪽으로 한 8,800원까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절반 정도 팔고 나서 8,000원 아래쪽으로 밀려버리면은 그냥 전량 나머지 물량도 전량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곡순당 답변 드려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그 사이에도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번째 전화 상담 받고 바로 이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요. 네. 네, 멀리서 전화 받는데요. 오늘 서울 비가 조금 오는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이 날씨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창한 제주도 날씨만큼이나 좀 포트폴리오도 활짝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종목들 보유 중이신가요? 저기 네페스하고 네, 삼성생명 했는데요. 네페스와 삼성생명이요. 그럼 네페스부터 매수하신 가격 여쭤볼게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6,300원이요. 16,300원.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진 않으셨나 봐요.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신데요. 예, 며칠 안 됐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고 계신가요? 한 20% 돼요. 20% 정도고요. 삼성생명도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삼성생명은 11만 원. 11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조금 네. 손실 중이신데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한 4, 50% 되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생명과 네페스인데요. 삼성생명 비중은 한 4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원이고요. 네페스는 매수하신 지 며칠 안 되셨습니다. 비중이 20%, 매수하신 가격이 16,300원인데요.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페스 기업 내용을 아시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텔레비에서 보고 했는데요. TV에서요? 예, 네. 많은 전문가들이 네페스 추천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페스는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일부러 적어 왔는데, 네페스는 국내 유일의 이제 웨이퍼 범핑 테스팅, 패키징,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원탑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어디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페스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추천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WLP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DDI라는 이 사업 부분에 매출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이렇게 간단히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네페스가 이제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네페스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기업과 관련이 있느냐?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있고 애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거진 이제 소송 특허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페스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네페스는 충분히 2만 원 위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페스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이미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PR을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보다 높은 PR을 받는 기업은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벤더 업체들에 관련된 얘기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소송에도 자유롭고 애플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추가 PR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1,000원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두 달 사이면 실적이 대부분 발표될 텐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21,000원까지 한 달 동안 좀 가져가 보자. 아니면은 21,000원 이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25,000원까지 내년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이제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표 생보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보사, 이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생명이라 뭐 삼성그룹주에 이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도 받고 있고, 그 주가 변동도 삼성그룹주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은 아무래도 생보사이기 때문에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약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금리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김중수 총재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차에 삼성생명 같은 이제 생보사들은 추가 악재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악화될수록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를 회복하려면 좀 더 오랜 기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 가입자 해지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이나 아니면 길게 가져가면 내후년에 목표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럼 시청자분께서 삼성생명을 과감히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조금 보고 팔더라도 네. 어떤 종목을 사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최근에 네. 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미 증시를 한번 따라해 보자. 미국 업종 중에서 현재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나스닥 기술주들입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입니다. 한마디로 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네. 자금을 붓는다면 우리나라 네. 기술주에 자금을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형 기술주에 자금을 붓는다면 뭐 1차적으로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에 자금을 많이 쏟아붓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송 관련해서 리스크가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 하락했을 때 110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삼성생명을 손절치고 110만 원 네. 아래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130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은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께서 손절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했을 때 기술주를 좀 저점에 담아서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삼성생명과 네페스 두 종목 답변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네. 되셨습니까?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항상 다른 종목 궁금했- 궁금하실 때 그때그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네. 멀리 제주도에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봤고요. 이어서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들 살펴보겠습니다. 테라리소스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1007번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라리소스 계속 떨어지네요. 기다려도 될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10%, 매수하신 가격은 1280원인데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아니면 지금 과감하게 손절할까요? 솔직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자원개발주는 네. 로또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 정동 전문가님께서 그 종목 상담할 때 저 대충 그게 종목을 봤는데, 네. 뭐 최근에 무연탄 뭐 개발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러시아 뭐 또 무슨 시추 허가 받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시출 허가를 받고 그 시출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이아 스캔들이 있었죠. 그 CNK 인턴가요? 다이아 스캔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 뭐지 외교부 직원까지 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자원개발 같은 테마는 뭐 다른 테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아직까지 어떤 실속이 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희들도 뭐 거의 로또입니다.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저희가 러시아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정부하고 뭐 러시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통화도 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 솔직히 가져가라고는 말씀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별로 안 네. 드리고 싶은데 기다리면 올라올까? 그 부분에 대한 자신도 솔직히 없습니다. 자신도 솔직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떤 시원한 답변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시원한 답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른 전문가님한테 그 자원개발에서 조금 아시는 뭐 다른 전문가님한테 좀 의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단 여기 중에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 당시 어떤 얘기 쓰냐면 시노펙스 중개했던 그 원유 회사인 그 시노펙스와 공동 시추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반을 줬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 시추 개발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시노펙스 그 핑계로 이미 해먹고 나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어떤 설거지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띄우는 작업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렴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설거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띄울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나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지금 내일부터 나오면 좋겠죠. 내일부터 예. 나오면 좋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매도를 하시라고 이미 해먹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설명이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내일이나 그 모레 쪽에 다른 전문가님한테 한번 더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8274번님의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은 22,800원이고요. 비중이 60%입니다. 올해까지 들고 갈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올해까지 보유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2만 원 초반대, 2만 원이 깨지거나 2만 초반에 매수하셔서 2만 2천 원 되면 매도하시는 이런 스캘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뚜렷하게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낸드가 너무 지금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하락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낸드를 감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를 길 거고 지금 디램 가격도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윈도우 8이라는 신규 PC가 나오기 전까지 PC 구매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윈도우 8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PC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디램 가격도 다 안정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25,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올해 연말까지 22,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25,000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0644번님께서 STS 반도체 너무 답답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000원, 비중이 40%, 반등 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네, 일단은 그 의견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고 나서 요즘 그 나머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한진해운 종목을 왜 보냐면 잘 보세요. 요것도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방 경직성이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241선까지 나오죠. 그리고 121선, 241선 역별 났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하방 경직성 나오고 120선, 24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241선 반등. 요거 잘 보시고 STS 반도체 볼게요. 자, 잘 보시면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했죠.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101선, 241선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렇다면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8,000원 정도까지는 좀 길게 보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그 설명 여기서 끝낼게요. 일단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반등 시 매도 일단 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정태근 팀장, 정동웅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